스파이더맨 파프롬홈 다들 재밌게 보셨죠? 저 역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영화다 보니 관련 이야기거리도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파프롬에 관한 6가지 흥미로운 사실 및 논란거리를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내용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파이더맨 센스는 왜 피터 찌리릿이 된 걸까?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능력인 스파이더 센스는 만화책과 이전 영화 시리즈에서 주류를 이뤄왔었죠.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서 메이 숙모와 해피오거는 이러한 능력을 피터 팅글이라고 부릅니다. 파프롬홈 작가 크리스 맥케나와 에릭 소머스는 피터 파크의 가장 상징적인 능력 중 하나를 다루면서 왜 이런 변화를 만들었는지 더 렉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린 스파이더 센스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힘에 대해 한 번에 들어도 느낌이 오게끔 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부를 수 있게끔 이름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우린 그걸 농담처럼 이름 지을지 여기저기 돌아다녀 온갖 것들의 이름 짓기를 시도했었는데요. 극중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 센스라는 명칭을 직접 짓는 게 아닌 해피가 스파이더 센스라는 명칭을 묘사해서 부르는 걸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요. 이때 메이 숙모가 피터 팅글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이 느낌이 좋아서 이걸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피터 팅글이라는 표현이 10대 청소년에게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라 생각했고요. 라고 하네요. 답변을 받지만 저는 아직도 팅글보단 스파이더 센스라는 표현이 더 좋긴 하고요. 아무래도 오랜 세월 동안 듣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런 거겠죠? 10대 청소년에게 좀 더 어울리는 느낌으로 피터 팅글이라고 명명한 걸로 봐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추후엔 어쨌든 스파이더 센스라는 명칭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명칭은 그렇다 치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파이더 센스가 발동할 때 뉴 유니버스처럼 좀 더 다이내믹한 표현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케빈 파이가 노만 오스본 추측 루머에 답을 냈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어벤져스 타워를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파프롬홈 예고편에 나온 공사 장면을 연결시켜 노만 오스본이 어벤져스 타워를 인수하고 오스콥 건물을 짓는 거다란 추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파프롬홈 본편은 물론 쿠키 영상에서조차 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케빈 파이기는 한 인터뷰에서 누가 이 건물을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 중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직 그 건물에 걸린 표지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간판을 내걸지 않은 것 같죠. 영화 끝자락에서 아직 공사되지 않는 버전의 어벤져스 타워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걸 본 것은 꽤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벤져스 타워가 이제 오스콥 소유든 판타스틱4의 소유든 상관없이 마블 스튜디오는 계속 추측하게 할 것이고 페이지 4 중간에 도달할 때까지도 그 건물의 정체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노만 오스본 회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내용이었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한 내용이지만 노만 오스본이 등장한다면 풀어나갈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이기에 저는 노만 오스본의 MCU 등장을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케빈 파이가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고 페이지 4 중간 이후에나 건물의 비밀을 밝힌다는 걸로 봐선 노만 오스본이 그전까진 떡밥 정도만 나오고 제대로 된 등장은 페이지 4 이후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어쩌면 제대로 된 답변을 꺼리는 이유가 스파이더맨 판권을 잡고 있는 소니와의 계약상을 보면서 노만 오스본의 오스콥 건물로 갈지 아니면 판타스틱 4 건물로 사용되는 백스터 빌딩으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보니 그런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이 벌써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작비 1억 6천만 달러를 들인 파프롬홈이 오프닝 개봉 1주차 주말 성적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여기엔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봉한 중국에서 벌어들인 9,800만 달러의 수익이 포함되는데요. 첫 개봉 성적이 합쳐지면서 1억 달러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파프롬홈은 이미 홈커밍보다 46%나 앞서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흥행 성적만으로도 2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고요. 홈커밍이 중국에서 1억 1,600만 달러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파프롬홈의 인기가 현재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참고로 북미 오프닝 예상 성적은 1억 2천만 달러고요. 북미 최종 예상 성적은 4억 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현재까지의 관객 수와 매출액입니다. 전작 홈커밍이 700만 관객을 넘겼었죠. 엔드게임 이후 페이지 3를 마무리한다라는 점과 영화 자체적인 재미도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인지라 700만 관객은 무난히 넘지 않을까 싶네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불매운동? 며칠 전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까지 만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파프로몸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한 네티즌은 소니픽처스는 미국 회사고 제작은 마블이 했는데 뭐 때문에 모 회사까지 불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배우, 감독, 제작자, 원작, 만화 작가, 촬영지 중에 일본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 배급이야 소니가 해도 만든 건 미국 회사인 디즈니 마블인데 불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소니도 일본 건데 왜 소니 영화를 보는 거냐? 스파이더맨 영화 수익은 대부분 소니한테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파이더맨 관객 수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더라. 이거 알고는 있냐? 스파이더맨 소니 픽처스는 극장 예매율 1위고 정말 입으로만 불매 운동하냐? 라는 글로 응수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니는 일본 기업이 맞고요. 소니 픽처스라는 건 미국에 설립한 소니의 자회사입니다. 소니 픽처스가 미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드는 건 일본 불매 운동 대상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이지 무식이 통통 튀는 얘기죠. 영화를 보고 안 보고는 개인적 판단에 달린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소신껏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뿐이죠. 제이크 질레날이 미스테리오 슈트 준비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제이크 질레날이 미스테리오 슈트를 입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공유했는데요. 미스테리오의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어항이야 VFX로 만든 거라 상관이 없지만 그의 슈트부터 망토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딱 봐도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요. 저걸 입고 움직이며 연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미스테리오를 실사 영화에서 보면 어떨까? 마블에서 표현하는 미스테리오는 어떨까? 많은 궁금증을 풀고 영화를 기다려왔는데요. 파프롬을 보고선 정말이지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추가로 존 와츠 감독은 파프롬 이후 제이크 질레날이 재출연할 수 있을지 미래가 분명치 않다고 했는데요. 감독의 말만 보자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아니니까 언젠간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스파이더맨 파프롬의 변칙 개봉 논란? 2005년 이후 웬만한 영화들은 수요일 개봉을 암묵적인 룰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스파이더맨 파프롬의 경우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개봉을 했습니다. 극장가의 암묵적인 룰을 깨고 질타를 받을 걸 알면서도 파프롬은 화요일에 개봉을 한 건데요. 역시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계 관행을 깨고 화요일 0시에 개봉한 파프롬 변칙 상영은 최소한의 상영 기회를 보장받아야 마땅한 다른 영화들의 기회를 뺏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진위는 파프롬 개봉과 맞물려 26일 개봉했던 존윅 3, 비스트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발표했는데요. 7월 2일 개봉한 파프롬의 상영 점유율이 55.3%나 돼서 다른 영화들이 보장받아야 할 일주일간의 상영 기회를 일부 뺏어간 것이라고 말했고요. 어떤 영화건 최소 일주일의 시간 동안 관객을 만나 관객들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영화 산업의 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영진위의 입장입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부산행의 공식 개봉일은 7월 20일이었지만 부산행은 공식 개봉 5일 전인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유료 시사 명목으로 약 57만 명 가까운 관객을 미리 모았으며 부산행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5일 만에 500만 관객 돌파라는 얘기는 개봉 전 3일간의 유료 시사 관객까지 포함한 반칙 흥행이라고 일침했네요. 이 점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